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유튜브로 얼마나 벌어요? 유튜브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유튜브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수익 면에서 정말 궁금합니다. 투잡 또는 본업으로도 추천하는 일인지도 궁금합니다. 관심은 있는데 시작이 어렵네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아마 궁금하신 이유가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들면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니든 아니든 앞으로 뭘 하면서 먹고 살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뭘 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수익이 얼마예요 하고 묻는 게 좀 의아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봉 얼마예요 라고 잘 안 묻잖아요. 그런데 유튜버에게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유튜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제 경험이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유튜브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또 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 볼게요. 유튜브 수익은 채널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구독자 10,000명이라도 영상이 10개 뿐인 채널과 결이 비슷한 50개의 영상을 가진 채널은 수익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상이 많을수록 그리고 시청자가 한 영상을 보고 만족해서 다른 영상까지 연달아 본다면 조회수 수익이 더 잘 나옵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한다는 건 기본이죠. 또 구독자 연령대도 중요한데요. 광고 단가는 구매력이 높은 중년층이 많을수록 높아요. 광고주가 선호하는 채널 이미지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 매일 노골적인 성 이야기나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만 올리는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과 광고를 연계했을 때 회사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어서 광고주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본업이든 부업이든 유튜브를 적극 추천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매달 달러로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과 조회수 수익뿐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노후를 준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원화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달러 자산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건 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 조회수 수익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정한 흐름을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글에서 달러로 수익이 들어오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 RP에 모으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합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이런 방식이 장기적으로 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결국 변동성이 큰 수익을 안정적인 자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된 노후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로 생활비 충당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조회수 수익은 환전하지 않고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한다면 그게 삶을 안정적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겠죠. 미국 주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워렌 버핏도 추천한 S&P 500 ETF만 꾸준히 모아도 역사적으로 연평균 약 1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부라서 남편이 생활비를 준다면 유튜브를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묘해요. 믿을 구석이 하나 있으면 이상하게도 절박함이 줄어서 힘을 덜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동네 모임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나 드라마 연예인 소식에 빠져드는 시간도 즐겁겠지만 그보다 공부하고 운동하며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면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그때 조금만 더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경제적 자립이 돈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경제력이 없는 쪽은 무의식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생활비를 주는 사람의 기분이나 결정을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이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생활비를 줄이거나 신용카드를 빼앗는 경우
경제력이 없던 아내는 반박도 못하고 따라야 했죠. 하지만 일을 하고 자기 통장에 돈이 생기면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경제력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관계에서의 대등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유튜브 수익은 조회수뿐 아니라 PPL, 전자책, 강의, 책 출간 제안 혹은 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관련 영상을 올리고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가 건강 관련 콘텐츠로 고객을 만든 경우도 있죠.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돈이 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구독자 6만 명 기준으로 PPL 수익은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많고 채널 주인의 역량과 채널 성격에 따라 더 벌 수도 덜 벌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온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채널은 아예 외부 광고를 전혀 받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저도 제한이 들어와도 제 기준에 맞고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유튜브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인기 채널은 극히 일부고 구독자 1000명도 못 채우고 접는 채널이 훨씬 많다고 해요. 10,000명, 10만 명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요즘은 유튜브도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고 AI로 찍어내듯 제작한 영상들도 많아서 예전보다 경쟁이 치열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AI로 하루 30분 투자해서 월천 벌어요 같은 영상들도 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건 믿지 않으셨으면 해요. 물론 제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몇 년간 유튜브를 해본 결과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영상들 대부분이 실제 수익보다 강의나 프로그램 판매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꾸준함과 콘텐츠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돈만 보고 시작하면 지속하기 힘들고 취미로 한다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성취감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유튜브를 통해 돈을 벌지만 영상이 도움이 됐다는 댓글이나 메일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그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악플도 있지만 그런 건 초연해져야 오래갑니다. 유튜브는 한마디로 온라인 가게 같아요. 내가 팔고 싶은 걸 팔 수 있는 진열장이자 누군가를 만나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때론 힘을 주는 공간이죠. 꾸준히 진심을 담아 그리고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를 유지한다면 본업이든 부업이든 분명 의미 있는 길이 될 거라 생각해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돈에 눈이 멀어 중심을 놓치기도 해요. 광고를 하고 수익화를 하는 건 채널이 지속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욕심이 과해지면 구독자를 돈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을 돈으로만 보고 학대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유튜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조회수 수익에만 눈이 멀어 자극적인 남녀 갈등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특정 가치관을 몰아가며 결국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는 식으로 과장해 다른 선택지를 전부 배제한 채 특정 수술이나 서비스 모임 등을 권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정보 전달이나 소통이 아니라 결국 판매를 위한 장치로만 구독자를 대하는 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구독자를 돈으로만 보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든 사람이든 관계의 바탕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평소 전략하고 꾸준히 투자합니다. 돈에 절박해지면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고 과욕을 부리게 되거든요. 며칠 전에도 공모주 투자로 10만원 넘게 벌었어요. 정보를 찾아보고 클릭 몇 번이면 하루 일당을 벌 수 있는 셈이죠. 그거 10만원 벌어서 뭐 하냐고 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 명의까지 함께하고 몇 달, 1년이 되면 무시할 수 없는 돈이 되죠. 저는
달러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홈 화면에 환율 위젯을 올려두고 수시로 확인해요. 토스뱅크는 달러 환전 수수료가 무료라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여유 자금으로 환율 흐름을 보면서 달러를 사고 팔기만 해도 몇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반찬값이 나오는 셈이죠. 달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박성현 작가님의 책이나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실제 경험과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어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을 그냥 소비하지 않고 개인연금 계좌에서 ETF를 매수하면 흐르는 돈이 아닌 안정적인 구조로 바꿀 수 있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에는 경력 단절로 국민연금 전혀 나빠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국민연금은 꼭 하시길 권해드려요. 저도 20년 넘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서 사실상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현금 자산 약 3억 원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기초 노령연금에 더해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꾸준히 납부한다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봐요. 자가가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령이 되면 임대주택 입주가 비교적 수월해지고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 준비 없이 막연한 낙관만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불안에 휩싸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현실적인 계획과 마음의 여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년에 접어들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커져요. 그 불안이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가진 돈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인간관계든 경제력이든 한 방에 되는 건 없어요. 쪽집게 과외에 며칠 받는다고 바로 실력이 붙지 않대. 돈도 한 번에 크게 벌려다 오히려 전부를 잃는 경우가 많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것. 그게 결국 오래가는 힘이자 평온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마음도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